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이야 국장이나 미장이나 거지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장중 매수만 하지 않고 종가마감 때만 잠시 매수 고민을 해도 수익을 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루 혹은 일주일 안에 빠르게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익 내고 싶어 하는 게 한두 번 맞을 순 있지만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이번 하락처럼 대응을 못한다면 영원히 수익과 손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가끔 매크로 정보 글들을 보는데 정말 누구보다 발빠르게 뉴스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 그렇게 좋은 뉴스를 올려준다고 해도 과연 그분이 투자를 해서 주식 매수 버튼을 눌러서 결국 수익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나오는 온갖 악재 호재 뉴스를 보고 과연 내가 이 수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뉴스 보고 매수 매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차트와 S&P 포워드 EPS 포워드 PER 이것뿐입니다. 현재 S&P 포워드 PER이 벌써 22배가 되었습니다. 24년도에도 22배를 넘기면 쇼치면 필승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해야 S&P 포워드 PER은 2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후하게 쳐준 걸로 봅니다. 그렇다는 건 슬슬 롱물량을 분할 매도할 시기가 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포워드 PER 베이스가 포워드 EPS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고 제가 보는 사이트에선 한국 시간으론 토요일 아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4월 24일 기준으로 276.6 EPS입니다. 이걸 PER로 곱하면 22배를 설정하면 S&P가 6천을 넘기면 22배가 넘기에 고평가 구간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미국에서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이 다음에 EPS를 정하지만 항상 처음보다 맨 나중에 더 높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연도의 경제가 더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면 2026년도 포워드 EPS 전망치가 300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300 정도 선에서 EPS가 머물러 준다면 2025년도 연말에 S&P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300 곱하기 21을 하면 6,6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기관들이 S&P 전망치를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이슈가 생기면서 2025년도 1분기 S&P EPS 전망치를 내렸는데 막상 실적 발표해보니 그래도 나름 빅테크들이 선방해준 걸로 보입니다. 1분기 EPS 전망치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2분기부터 계속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입니다. 이 말은 즉슨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7월 달에 만약 이미 많이 내려온 EPS 전망치보다 더 최악이라면 그때부터 찐하락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분기 실적 발표 때 월가애들의 EPS 전망치보다 훌륭하다면 다행스럽게도 추가 하락장은 심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분석 외에 기본적으로 지수 투자를 하면 알아야 될 S&P 기본 수치 공식이었습니다. QQQ ETF 일봉입니다. 저는 4월 마지막 주에 480에서 490 정도 사이까지 가준다면 롱 물량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개별주를 25일 금요일에 정리를 다 한 상태라서 롱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결국 롱 물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할 매도할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말을 너무 신뢰해서 풀매도했는데 추가 떡상하면 큰일이니까 풀매도보다는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재 일봉의 핵심은 이제 추세를 돌렸다 불타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수익 중이라면 분명 언젠가는 캔들이 10일 이평선 만나러 올 테니까 나는 그때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으니 천천히 매일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의 심리전이겠죠. 현재 10일 이평을 돌파한 후에 3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예전에는 10일 연속 상승하고 내려온 적도 있었고 이게 꼭 공식처럼 룰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결국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언제쯤 내려올지 알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야 내가 롱을 좀 더 빨리 팔고 역으로 인버스로도 수익을 낼 수도 있을 테니깐요. 그러니까 롱숏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주식이라는 건 매우 재미난 게임 같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답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롱이 수익 중이라면 매일 분할 매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캔들이 11 이평선 터치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죠. 다만 이게 추가 고점을 뚫지 못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좌관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국 내가 여기서 비중 축소 혹은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냐로 갈리죠. 손절을 못하고 비중 축소도 못하면 물리는 거고요. 앞으로 곧 11이평의 캔들이 왔다 칩니다. 롱을 매수했습니다.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역시 내가 맞췄어. 기분도 좋아지고 해외여행 여름휴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11위평에서 매수받았더니 또 정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비싼 호텔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또 매수를 받았는데 이게 실패가 됩니다. 계속 수익 냈던 계좌였는데 분할 매도를 전혀 하지 않았더니 덩치가 커진 상태로 손실도 커져버립니다.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놓고 숏도 홀딩하면 나쁘지 않다고 알려주죠. 11위평 터치롱 매수했는데 정고점을 뚫고 바로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아래로 쭉 밀려버립니다. 결국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캔들이 11위평을 뚫고 완전히 내려올 때 이게 한 달로 끝나는 하락일지 지금처럼 두세 달 이어지는 하락일지는 본인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할 매수를 아주 길게 할 생각만 한다면 하락장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점을 예측하고 분할 매수를 계획 없이 해버리니깐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이 수익 인증할 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너무 아쉽고 괴로운 상황이 와버린다는 거죠. 한두 달 계속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S&P는 잘해야 포워드 PER 22배까지니까 지수로 계산해보면 10% 정도 상승여력이 있다. 나스닥이 S&P보다 1.5배 정도 더 오르니까 나스닥은 15%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여기서 15% 정도 더 오르면 정고점 근처에 딱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이 간단한 12평선 핵심을 좀 더 장기 뷰인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QQQ 주봉이 다음 주면 12평선 위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일단 자제를 해야겠죠. 좌측의 사례처럼 캔들이 다시 12평선 아래로 내려올 때 추매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투더문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내가 가진 롱 물량으로 수익 내면 그만입니다. 포모에 못 이겨서 매수를 하는 순간부터 꼬이게 됩니다. 원칙을 딱 세우면 편해요. 캔들이 12평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이걸 공부하다 보면 오케이, 그러면 언제 캔들이 12평선 아래로 내려오는지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걸 예측하는 게 어렵기에 좀 더 하위 시간 차트인 제 기준에서는 확장내 시간 차트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락 신호가 뚜렷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갑자기 급락 캔들이 나오면서 12평선 아래로 내려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캔들이 12평선 위에 있을 때 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겠죠. 캔들이 12평선 위로 올라간다면 해당 포지션은 분할 매도하고 다시 캔들이 12평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해당 포지션을 다시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 실패하는 사례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지면 주식이라는 건 갑자기 엄청난 수익을 낼 순 없겠지만 하락장이 오나 상승장이나 오나 계좌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건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2월부터 4월까지 내리는 하락장에 큰 수익은 보지 못했지만 큰 손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TQQQ 나 SOXL 물려서 힘들어하는 것보단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고 계좌 관리가 되려면 손절도 감정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단과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TQQQ 전략은 맨 처음에도 언급해드렸지만 QQQ ETF 기준으로 480에서 490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도할 것이고 캔들이 일봉상은 11이평선 터치나 아래로 내려오면 롱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만 그게 언제 내려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점을 너무 예측하지 말고 하루하루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진다. 다만 그게 28일 월요일이 아니길 바라는 수밖에. 주말에 트럼프가 뻘소리만 안 해주시길. SOXX ETF 주봉입니다. 다음 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은 12평선 위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봉에서는 매수하면 불타기가 되는 거겠죠. 혹은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고 매수를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을 걸어보는 거죠. 월요일에 첫 매수를 하던지 혹은 금요일에 매수를 하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음봉이 터지면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 계획을 짜던지 운이 좋아서 그 다음 주에도 양봉이 터지면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은 제가 말한 일봉에서의 10일 이평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본인이 현재 SOXL 포지션이 없다면 지금 물려도 좋다는 수준만 불타기로 진입을 하고 실질적인 분할 매수 계획은 캔들이 10일 이평선을 터치하거나 이탈할 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사실 다음 주 전략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지 말고
주위에 소음 온갖 정보들로 넘쳐나는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지수 투자라면 S&P EPS PER 상황도 보시고 개별주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수 움직임과 해당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5월 달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